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는 직원이 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거래처 가서 직원한테 잔소리 들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은 2019년 5월 21일 화요일 아침 7시 반입니다. 네, 여러분 출근 잘 하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하늘이 굉장히 쾌청하고 파란 하늘, 파랗다고 해야 되나요? 푸른 하늘, 그렇게 파랗지는 않고 푸른 하늘, 푸른 하늘을 보면서 기분 좋게 출근했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가까이 다가가서 한 요 정도에서 끊기죠? 오늘은 약간 줌아웃해서 색다르게 약간 뒤로 물러서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기분 좋은 날 사업하는 형은 방송 찍고 거래처 이제 수금을 갈 겁니다. 수금이 안 된 거래처가 몇 있어서 돈 받으러 갈 겁니다.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은 누가 챙겨주지 않죠. 월급을 주지도 않고. 그래서 직접 수금도 하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직접 자기가 책임지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이제 기분 좋게 수금하러 갈 건데 어디로 가죠? 그렇죠, 이 사업하는 형 회사의 거래처에 수금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내용이 뭐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금이 안 되는 거래처는 안 좋은 거래처죠, 그죠? 그 다음에 수금이 잘 되는 거래처는 좋은 거래처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좋은 거래처 혹은 좋은 고객을 선별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업 성장을 위해서,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래처, 고객,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 두 거래처와 고객을 잘 선별하는 과정, 첫 번째, 장기적으로 기업의 보탬이 되는 거래처와 고객을 만나라.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면 이제 눈이 생겨요. 경력이 쌓이면서 많은 수많은 거래처와 고객을 보면 볼수록 보는 눈이 높아집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탕 발림을 하면서 유혹을 하는 아주 좋은 조건을 내세우는 거래처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못 모르고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이제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관록이 쌓이다 보면은 이제 보여요. 이놈이 사기꾼인지 아니면 치고 빠지려는 그런 나쁜 놈인지 그런 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인테리어 회사예요. 사업하는 형 인테리어 회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슨 사무실을 크게 짓는데 거기에 인테리어를 해달래. 그런데 가격 협상도 없어요. 다 좋은 걸로만 해달래. 그 다음에 결제에 대한 얘기도 별로 없어. 그러면 처음에 인테리어를 한 사람은 어떻게든 수주를 받아야 되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또 소개도 많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인테리어를 다 해놨더니 한 2-3개월 수금 안 해주더니 사기죄로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금도 못 받았는데 그 사람은 3개월 동안 사기를 쳐가지고 이미 자기 뒷주머니를 다 챙긴 거예요. 그래서 깜빵 들어가서도 다음 사기를 준비하는 거죠. 그게 직업이죠, 사기꾼들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납품했던, 달았던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죠? 하나하나 떼가지고 다시 재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돈이 되는 거는 중고로 되팔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손해를 보죠. 일도 하고 손해도 보고 그 다음에 직원들과 거기서 투입했던 그 수많은 아까운 시간들, 그 다음 내가 쪼아렸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개도 안 해줄 건데 소개해주겠다는 그 한마디에 고마워서 인사했던 그런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거래처는 굉장히 까탈스럽게 굴어요. 인테리어 자재 하나하나, 금액 하나하나, 기간 빨리 단축시켜라,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딜을 해요. 그럼 처음에는 이제 피곤하잖아요. 너무 까탈스러운데. 그런데 수금도 잘해주고 계속 지점 확장을 하면서 일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고객이 저희한테는 최고의 베스트 고객인 겁니다. 그러면 기업이 계속 같이 성장하죠. 지점을 확장하니까 우리도 인테리어가 계속 들어가고 계속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 기업 성장에 보탬이 되는 그런 거래처, 그런 고객을 만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업이나 직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거래처, 그런 고객. 여러분, 장사를 하다 보면 고객들 중에서 두 부류가 있죠. 단골이 있고 진상이 있고, 그죠?
단골은 보탬이 되죠. 하지만 진상은 어떻습니까? 자기만 진상 피고 나가면 되는데 주변 사람들까지 나가게 만들잖아요. 깽판 치면서 막 뒤집어 엎고 주변에 분위기 안 좋게 하고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이렇게 진상 고객을 만나면 그날 하루는 장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는 직원이 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거래처 가서 직원한테 잔소리 들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전문용어로 그 직원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네, 그 거래처 직원이 싸가지가 없어서 저희 직원한테 함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풀이 죽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친구가 풀이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도 분위기가 약간 다운돼 있죠. 그 다음 이 친구가 그 거래처 간 다음에 다른 거래처도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풀 죽은 채로 이렇게 가니까 그것도 안 좋잖아요. 그럼 저희 회사에서도 안 좋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가지 마라 그 회사. 내가 가겠다. 내가 총대를 베겠다. 설마 나한테도 함부로 할까? 나한테 함부로 하면 나도 그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겠다. 잘못이 없는데 자꾸 직원이 저 혼내요. 대표님 좀 혼내주세요. 네, 이렇게 내가 얘기하겠다.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나 직원한테 피해를 주는 거래처나 고객은 만나면 안 됩니다. 기업 성장을 위해서 만나야 될 거래처 및 고객. 세 번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래처 및 고객은 거른다. 이게 뭐냐면 또 쉽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연예인의 경우 광고 모델을 많이 하죠. 그러면 제품을 사업하는 형이 화장품을 만들었어. 그래서 예쁜 여자 연예인을 씁니다. 모델로 씁니다. 그러면 저희 거래처가 되는 거죠. 그 여자 모델은요. 근데 그 연예인이 마약을 했어. 성매매를 했어. 그래서 이미지가 확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델이 우리 화장품 모델이면 우리 제품까지 같이 도박하는 화장품, 성매매하는 화장품, 이렇게 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미지가 확 떨어지는 거죠. 반대로 성실한 연예인, 좋은 연예인이 굉장히 뜻깊은 일,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우리 회사 모델이야. 그러면 우리 제품까지 같이 뜨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연예인 모델을 잘못 발탁하면 회사에도 큰 타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소송을 하죠. 위약금까지 다 물어내라고. 보통 이제 연예인 같은 경우에 먼저 돈을 주고 선지급한 다음에 촬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선지급한 금액 외에 위약금까지 다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소송을 많이 하는 걸 우리가 신문에서 아니면 방송 매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비단 이런 연예인뿐만이 아니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거래처에서 부정적인 거래처들이 있어요. 나는 뭔가를 좀 파이팅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거래처도 나와 같은 생각이면 두 회사가 시너지가 생겨서 확 크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무슨 제품을 개발하는데 제 거래처, 저한테 자재를 납품하는 거래처에 야,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제품으로 해서 출시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할 때 호의적으로, 긍정적으로 대표님 그거 좋습니다. 저도 그 생각 한번 하고 있었는데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힘이 나서 같이 합니다. 두 회사가. 근데 반대로 뭐 되겠어요. 뭐 좀 경기도 안 좋은데 지금 있는 제품이나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다운이 되고 의욕이 상실이 되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간관계도 부정적인 사람 옆에 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부정적인 건 쉽게 물들고 전염됩니다. 긍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긍정적인 기운이 전염되고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부정적인 기운이 전염되는데 부정적인 게 전염이 더 커요. 더 빨라요. 독국물도 먹으면 바로 죽잖아요. 바로 반응이 오잖아요. 근데 해독제는 좀 시간 걸리잖아요. 술도 저도 자주 마시지만 딱히 몸에 좋은 건 아니지만 먹으면 바로 취하죠. 근데 깨는 데는 오래 걸리죠. 이렇게 안 좋은 거는 빨리 물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실 때 부정적인 거래처는 일단 걸러내세요. 이 대표의 마인드 아니면 직원들을 딱 봤을 때 이 회사 자체가 부정적이야. 그럼 쉽게 물듭니다. 저희 직원들도 물들어요. 그 회사 직원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같이 이제 뭐 야유회를 갔어요. 조인해서. 그런데 계속 투덜대 그 회사 직원들은. 그럼 우리 회사 직원들도 아 그래? 그런 거였어? 이렇게 물듭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회사, 아주 클린한 회사에 그런 직원들하고 야유회를 가면 좋은 얘기만 계속 하잖아요. 서로.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간과하지 말고 내가 사업을 할 때 항상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래처는 걸러내시고 긍정적인 좋은 생각을 갖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 그런 회사를 곁에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이렇게 사업하는 형이 이제 수금을 하러 가야 되는 이날, 좋은 거래처, 기업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만나야 될 거래처 및 고객 선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거였죠? 첫 번째,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보탬이 되는 그런 거래처 및 고객을 만나라. 두 번째, 기업이나 직원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거래처 및 고객을 만나라. 세 번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거래처 및 고객을 걸러내고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래처 및 고객을 만나라. 네, 이렇게 오늘은 사업함에 있어서, 장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네, 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래처 및 고객 선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월요일 다음으로 힘든 게 화요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성장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오늘도 파이팅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도 사업하는 형과 함께 활기차고 파이팅하고,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